김두관 전 의원이 이제 당대표 경선 출마 결심을 굳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뭐 전화를 한번 드려볼까 하다가 저는 못 드려봤는데 대체적인 주변의 전원에 의하면 이제 나올 것 같다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나마 다행이다로 봐요. 그리고 김두관 의원이 이렇게 또 이번에 선거 안 됐잖아요. 네. 사실은 된 분들 중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4선 5선하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민주당에. 그러면 뭐 5선이면 20년이고 4선이 16년인데 그럼 앞으로도 그냥 배지 달고 그냥 국회의원 하시는 걸 직업으로 삼으시려나 약간 정체되는 분위기거든요. 네.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더구나 조금 눈여겨 보는 거는 우리 당의 좀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 물론 뛰쳐나갔지만 젊은 세대들이 있잖아요. 80년대 이러는 분들이 당대표 도전도 하고 대기도 하고 또 뛰쳐나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물론 그 자체 원인은 제공은 누가 했는 걸 떠나서 당의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민주당의 좀 미래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좀 다선 의원분들이나 아니면 좀 젊으신 분들의 도전하는 게 좀 필요한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중앙일보에서 이제 형 이러려고 우선했어 뭐 이런 기사가 나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도 뭐 그 좋은 지역구에서 4선인가 5선인가 했잖아요. 네. 장관도 하시고 어찌 보면 386의 대표 주자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그러면은 그 국민들이 보기에 386 마청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도전해야 되거든요. 그럼 뭔가 저는 뭐 이재명 대표 그거에 대해서 동의 못하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다음에 당을 어떻게 이끌겠다든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한다. 그럼 뭐 그동안 좋은 데서 5선이나 하시고 장관도 하고 했는데 그럼 뭐 하겠어요? 나중에 시장 나온다고 또 그때도 가서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다? 그러니까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 맨날 선거 때마다 이분이 고향이 충주거든요. 충주 한번 가서 하시라, 도전하시라 좀. 주변 사람들이 맨날 그 얘기해요. 근데 충주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386 세대 우리 민주당이 뿌리긴 한데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 도전 정신뿐만 아니라 시대 정신도 이제 다 이제 소멸된 게 아닌가. 386 중에서 나와야죠. 우리 당의 본인들이 정치성이고 뿌리라고 지금 다 4선 5선 하고 있거든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 힘이 없다. 국민이 없는 거죠. 힘이 없습니다. 국민이 없는 국민의힘은 거지. 지금 힘이 없다는 건 무슨 말씀드리냐면 그 국회 내에서의 소수 의석을 가진 소수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 힘을 갖기 위해선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변화하겠다는 기치를 갖고 제가 너무 우리 후보 얘기만 하는데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출마를 했는데 민주당에 지금 민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당대표 선거하는데 아무도 안 나오겠다는 게 지금 말이 되나요? 그리고 김두관 후보 저는 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번에 악선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 뭐 이런 것들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이번에 나와서 정치적 체급을 키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두관 후보 정도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인영 후보가 그럼 왜 안 나왔겠습니까? 이번 공천 과정에서 어쩌면 자기가 4년 후에 있을 공천을 미리 예상해 봤을 수도 있는 거죠. 뭐 박용진 의원, 전해철 의원 이런 분들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민주당이 워낙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구심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조금은 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개선되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그 옛날 트위터죠. X에 전화 문자 그만 좀 시도 때도 없는 문자 전화는 응원과 격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수십 년 써온 전화번호를 바꿔야 할 모양이다라고 썼는데 그만큼 많이 오나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저 쓰던 번호가 저도 사실은 아는데 이게 변호사 때부터 저도 알았거든요. 그때부터 번호 그대로 계속 쓰고 있어요. 오랫동안 써온 번호인데 그러네요. 이거를 아마 어떤 유튜버가 뭐 좀 지지해달라 응원해달라고 알린 모양인데 굳이 이제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핸드폰 물론 대표니까 당연히 뭐 다른 폰도 쓰겠지만 개인 폰은 또 개인 폰이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쓰는 게 있어서 우리 당 의원들은 거의 겪는 문제예요. 저도 뭐 어떤 말을 잘못하거나 방송 가서 뭐라 하면 엄청 많이 오거든요. 알려져 있는 번호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또 막 이렇게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낮에 오거나 이런 상관없는데 막 새벽에 밤에 막 근데 전화가 계속 오면 다른 일을 못 해요. 왜냐면 네. 받아야 할 때는 못 받잖아요. 이제 이렇다 보니까 하는 거라서 좀 굳이 이걸 개인 폰이라는 걸 다 알려져 있긴 한데 그걸 알릴 필요가 있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SNS를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 개인 메시지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DM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핸드폰 특히나 이거는 개인 폰으로 쏜 거거든요. 업무용 폰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 좀 너무 많이 와서 그런 그러겠죠. 메시지를 낸 네. 거다. 뭐 일정 부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도 제가 대변인 된 많이 오죠. 이후에 예.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갖고 업무가 이뤄지지 못할 정도로 전화가 쇄도하고 또 DM으로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주세요. 지금 대변인님 지금 상대 진영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님께 이런 메시지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런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일정 부분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과도하게 막 새벽에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항상 갖고 있는 거죠. 그래도 다행히 기자분들은 아침 7시 이후부터 전화 주시더라고요. 기다리다가. 기자들은 그래도 그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저녁에 전화 미안해서 미안하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대부분 한 7시부터 10시까지만 그렇죠. 전화 주시지 그 다음부터는 전화 안 그래도 이게 주시더라고. 문자로 미리 이제 주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도 뭐 막 한참 뛸 때는 그런데 전화, 문자 정말 많이 하거든요. SNS도 막 폭발할 정도고 막 카톡, 뭐 문자 이런데 그런 부분들이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정치인들은 예, 그만큼 관심을 받는 거니까. 그렇죠. 또 무풀보다는 또 아 그럼요. 뭔가 예, 이렇게 네. 의견을 또 응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또 하지만 적당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네.